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9월달 모의고사 학력평가 독서지문 이번 시험범위 들어가죠. 그래서 1시간씩 3개 학력평가 지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독서 01 헌법. 독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오늘 수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선생님 고민하다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문이다. 지문을 장악해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한간에는 문제부터 봐라. 뭐 이러는데 지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제부터 보다간 큰일 나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문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런 힘이 길러진 다음에 그쵸? 쑥 읽으면서 관련된 문제 갔다가 일단 갔다 오더라도 살짝 예측하면서 오더라도 예측하는 그 힘으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거. 문제와 연결지어 읽을 때는 중간에 A는 이런 게 비어있으면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읽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추론, 비판하는 문제 어떤 유형인가 문제 해설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독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일단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학습지 본문 스스로 정리하세요.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별 요약문, 선생님 키워드, 제목 정도 쓰면 되겠죠? 네, 여러분 다 봤습니다. 이 글은 가와 나 크게 두 편의 글이 나란히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너무 비슷했어. 읽어보니까. 그쵸? 가의 첫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그렇죠. 첫 번째 문단은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보통 첫 번째 문단은 도입하면서 전체 앞으로 전개될 거를 예고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내용이 훅 들어갔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의 특질인 최고 규범성. 지금 헌법의 특성, 특질, 그 중에 이런 거를 최고 규범성이라고 하는구나. 이 최고 규범, 최고의 기본법, 모든 법 위의 법,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그래서 인정된다. 헌법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은 헌법 밑에 있는 법 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으며 존속을 보장받으므로 법률은 헌법에 들어맞아야 돼. 합치.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 모든 거의 최고 존엄, 최고 기본, 최고 규범은 헌법이란 거지. 따라서 법률은 헌법 밑에 있는 규범, 규칙,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뭐예요? 선생님 밑에 써놨는데 헌법은 법률 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이라고 하는 건 법 규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법률은 헌법에 들어맞아야 되고 헌법이 최고 규범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른 얘기 하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서 한번 밑줄 쳐가면서 읽어봤어요. 이렇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 규범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밑줄을 그었어야지. 그렇죠. 최고 규범이다. 두 번째, 스스로를 보장해야 된다. 다른 법 규범에는 상위의 법 규범 헌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서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최고 규범이니까 누가 보장해줘?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문장이 나오겠지.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는 다르다.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 이게 헌법의 자기 보장성이다. 최고 규범성 알았어. 자기 보장성 알았어. 근데 내용이 하나 더 나오죠.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헌법이지만 따르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 하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내용이 나오네. 그러니까 쌤 옆에 정리해놨는데 헌법의 두 번째 특징, 자기 보장성, 스스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헌법재판제도처럼. 그리고 강제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전제가 모두가 헌법을 존중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자기 보장성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해해요?
예를 들면 이 구조, 선생님이 네모로 노란색 네모로 묶어 놓은 거 위에 있는 게 고스란히 예를 들어 준 거지. 한번 볼까?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 소송, 이건 헌법 아니야. 돈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강제성,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법률에서는.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이거 헌법 정신에 위배돼 다시 해봐 라고 해도 입법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바로 위에서 한 얘기네.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 효력은 위에 뭐예요, 선생님이? 그렇죠. 파란색 화살표로 해놨죠.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라고 했으니까 효력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한다는 그거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알았어. 두 번째 자기 보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해서 국가가 창설해낸다. 헌법 최고의 규범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최고의 법률이니까 남용하거나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동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헌법의 권력 제한성, 네모로 묶어야 되겠네. 그렇죠? 세 번째, 권력 제한성. 헌법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세 가지 권력 제한성을 갖는다. 헌법의 특징 알겠어. 그다음에 나는 첫 번째 문단. 헌법을 바라본 여러 관점 중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실증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문단 도입으로서 그렇죠. 너무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주고 있네.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얘기할 거야.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와.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문단 법실증주의 헌법관, 그 다음 문단 나와 있나 훑어보고 꼼꼼히 읽어도 좋지. 두 번째, 그렇죠. 법실증주의 헌법관, 네모로 묶거나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 규범이다. 실제 증거, 실제 규범, 규칙.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법 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등장하였다. 윗사람 대통령이 뭐라고?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법 규범. 그렇죠? 법에 의해서만. 국가는 강제적인 법 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 질서에서 최상의 규범이니까 국민은 그 법에 따르면 되는 거지. 법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지. 이게 법 실증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 법 실증주의를 믿는 헌법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 자연법 등을 배제하고 도덕, 자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 필요 없어. 이런 건 다 아니고 중요한 건 당위,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만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확성, 엄격성, 안정성, 일단 규범에 따라서만 다 처리하겠어. 선생님 옆에 써놨죠. 헌법은 법 규범, 당위로서의 법 규범만 국민한테 제한을 가하겠다. 그러나 선생님이 앞에서 끊어놨어. 이런 법실증주의는 이 변화하는 사회와 여러 가지 헌법을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어려웠고 법 규범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실정법 만능주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한계를 낳았다. 법 실증주의 헌법가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규범으로, 법 규범으로, 그렇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의 개입 없이. 그런데 결단주의적 헌법가는 뭐예요?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인 결단, 사람의, 그치, 대통령의 생각, 그치, 어떤 그 근본적인 결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그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다. 옆에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요? 헌법은 제정 권력 의지를 반영한 거다.
결단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규범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는 영향력을 강조하겠지만 사실은 권력 투쟁.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어느 당이 뭘 잡느냐? 독재자의 결단이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독재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지녔다. 결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최고 존엄한 사람,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의지의 결단이다라고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세 번째, 그렇죠? 아이고, 통합론적 헌법과는 뭐예요?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보는 관점이야. 국가 통합을 위한다고? 이게 뭐야?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 끊임없이 뭔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적인 거지.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해서 뭔가 불안정할 때 이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거나 그런 헌법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우는 거지. 헌법이란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거, 하나의 과정, 그렇죠. 완성물이 아니라서 헌법은 고칠 수도 있지. 우리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렇죠. 규범, 규칙대로 있는 거를 소홀히 하고 너무 조화롭게만 봐서 갈등의 요소를 경시했다는 좋게 이렇게 통합으로 가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이거 구조가 너무 똑같아. 그렇죠? 의의와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나 한계도 지녔다. 세 가지 관점을 골고루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만 한 소리네. 헌법이란 어느 한 요소만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이 세 가지 헌법과는 함께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어? 그렇죠. 여러분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말 요약문 만들기 했는데 첫 번째 문단 도입 같은 거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바로 훅 들어왔죠. 헌법의 특질. 당연히 최고 규범성. 국가의 기본권과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모든 법률 위에 헌법이 있다. 법률은 헌법에 들어맞아야 된다.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 이해가 돼. 두 번째. 그런데 자기 보장 헌법 재판제도와 같이 최고 위기 때문에 누가 보장해 줄 게 없어. 스스로를 보장해야 돼. 헌법 재판제도처럼 이런 걸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죠. 말을 안 들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전제는 중요한 건 뭐야? 모두가 헌법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 헌법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권력, 이게 이제 최고 규범이니까 국가기관의 체계화도 헌법의 특성 중에 하나지만 권력의 악용과 남용을 배제하는 그런 특성도 갖는다. 권력 제한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렇죠.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나 헌법의 특성 또는 특질 1, 2, 3 병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도입이야. 근데 도입에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다 나와 있으니까. 법 실증주의 헌법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근본 규범이다. 규범에 따라서 통치한다. 너무 딱딱하겠지. 원칙대로, 규범대로. 그렇죠. 아니다. 헌법 제정 권력자의 결단이다.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어요.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렇죠. 세 번째, 통합론적인 헌법감.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다. 조금씩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5번째는 이런 효력과 해석의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나만 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쌤이 헌법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관점 1, 2, 3 이것도 역시 병렬 구성 내용과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도 있다. 여기까지 꼼꼼하게 우리가 지문을 살폈습니다. 지문을 장악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 그렇죠? 바로 이어서 학력평가 문제 풀어봅시다. 예, 독서 지문 첫 번째 헌법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깨알처럼 지문 살펴봤고요. 전체 지문은 그렇죠. 헌법은 첫 번째 그렇죠. 최고의 기본법이다. 최고 규범성이라고 한다. 법률 그 위에 존재하는 최고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최고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장해야 된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제도 같은 거 이런 걸 자기보장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 소송과 달리 따르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 하에 실현된다 하면서 예를 들어준 거죠. 자기보장성. 그러면서 자기보장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의 공동의 가치를 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인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를 추구하는 목적인 공동의 가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권력을 제한한다. 권력이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렇죠. 첫 번째 글은 첫째, 둘째, 셋째 헌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 그렇죠. 두 번째 글은 헌법을 바라본 여러 관점을 보겠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결단주의적 헌법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통합주의적 헌법관 살펴봤습니다. 맨 마지막 하나만 한 소리. 그렇죠. 함께 생각해야 된다. 20번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그렇죠. 10번 풀면 가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다. 공통점, 가와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는 정보를 병렬적으로 구성한다. 첫째, 둘째, 셋째. 맞습니다. 그렇죠. 적절해요. 그 다음 가는 나와 달리 가 앞에 있는 글 나와 달리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서 서로 다른 견해 종합적인 절충안을 도출하고 있다. 절충안이 아니죠. 그렇죠. 헌법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그렇죠. 나와 다른 게 아니라 절충안 아닙니다. 가는 헌법의 특성. 나는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 절충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그렇죠. 나 뒤에 있는 거 헌법에 관련된 여러 입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밝히고 있다. 선생님 나 글의 구조 이거 재밌었죠. 위에 살짝 보면 그렇죠. 통합론적인 헌법가는 그렇죠. 이러이러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지. 맞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고 맞아.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그 다음 바로 풀겠습니다. 21번. 선생님 49.54 이 빨간색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정답률이야. 정답 절반이 못 미쳤다고 했는데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지문 훑어보고 나서 21번 풀 수 있겠죠. 이제 헌법의 두 번째 특징 자기 보장성입니다. 자기 보장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 보장성. 헌법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일반 소송을 통해 제한한다. 일반 소송을 통해 제한한다는 말 나오지 않았죠. 최고의 규범이니까. 이거 아닙니다. 최고 규범인데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된다. 이건 맞는 말이야. 이건 나오지 않았어. 나오지 않았고 맞는 말인데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최고 규범. 자기 보장성이 아니라. 그렇죠.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내에 마련한다. 답은 3번이네. 예를 들면 뭐가 있어? 헌법재판제도. 그렇죠?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제도와 같이 최고의 법률이기 때문에 규제할 게 없어. 스스로 보장해야 되고 이거를 헌법재판제도와처럼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은 규범체계에서 하위의 법 규범에 의해 효력이 보장된다. 하위의 법 규범? 아니죠. 최고니까. 그렇죠. 헌법은 헌법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권력 제한성이다. 이 각각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절반이 틀려. 자기보장성. 헌법의 특성 세 가지 얘기했죠.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법률 그 위에 존재하는. 그렇죠. 국민들이 뽑은.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한계도 있어. 말 안 들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입법부 같은 데서. 국민이 그 모든 그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헌법, 우리 투표로 헌법 구성하는 거니까. 세 번째, 권력을 제한한다. 이런 헌법의 특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가였습니다. 그 다음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깜짝 놀랐어. 10명 중에 3명도 안 되게
7명이 넘게 틀렸다는 얘기죠. 가에 들어갈 내용 이런 게 대표적인 추론함의 읽기지. 그렇죠. 우리 가가 들어있는 부분 저번 앞서서 했는데 가 이거네. 그렇죠. 복잡한 글이었어. 가. 생각나나요? 다시 한번 볼까?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책에서 하위에 있는 법규범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돼. 스스로를 보장해야 된다. 왜? 최고 규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국가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서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쵸. 누가 이거를 규정한단 말이야. 항상 앞에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 스스로 보장해야 돼. 자기 보장성이야. 첫 번째, 자기 보장성이란 건 이런 거다. 두 번째,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를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다. 여기 또 하나 얘기 나오네. 그렇죠. 따르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입법부가.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 기본적인 거는 이를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 국민투표로 만들어진 게 헌법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규제하는 거 남용하지 않도록 자기 보장성, 자기 스스로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서 입법부에서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모두가 옳다라고 이렇게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서 얘기한 그렇죠. 1, 2, 3번은 예를 들어준 거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이건 헌법하고 상관없는 거지. 돈 빌린 거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성이 있단 말이지.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합치하지 아니하다 해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도록 입법부가 촉구하여도 그렇게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해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여기 요 얘기네.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따라서 헌법의 체교 구범으로서의 효력은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였어.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서 실현되니까 효력은 이 존중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예죠.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요 얘기를 고스란히 예를 들면 요 똑같은 구조잖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볼까? 어디예요? 그렇죠. 22번 추론함의 읽기 문제라고. 가에 들어갈 내용 몇 번이야? 그렇죠. 헌법 어떤 게 전제야? 그렇죠. 5번이지. 헌법의 내용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 그렇죠. 앞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죠.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강제 수단, 독자성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죠. 추론,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 22번의 답 5번. 그 다음 23번. 이거 비판하며 읽기 문제라고 쌤이 얘기했죠. 입장을 물어보는 거. 중요한 거는 그렇죠. 13번 위에다가 비판하며 읽기. 비판하며 읽기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어떻게 풀라고 했어. 누구의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죠.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통합론적 헌법학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한 내용. 여기에서 여기를 비판했단 말이야. 그렇죠.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의 규범성을 이건 통합론적 헌법학자가 아니지. 헌법의 규범성을 내세우는 건 뭐예요? 규범성을 내세우는 것. 이거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이지. 그렇죠. 법실증주의 입장에서 헌법학자를 비난하는 거되니까 이건 아니야. 2번.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는 법실증주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거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통합론적, 그렇죠. 헌법학자의 관점이지. 3번은 뭐가 틀렸어?
존재적 요소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다원적 산업사회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법실증주의에서는 그 존재가 아니라 자연법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당위, 법이라고 하는 한도 내에서만 규정하지 자연법 같이 존재적인 거 아니, 존재는 배제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틀렸어. 4번. 국민을 법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헌법 제정 권력자의 국민의 의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결단주의지. 그렇죠? 결단주의를 비판하는 거지. 권력자의 의지다.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은 이건 역시 결단주의죠. 권력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은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소유주 형성한 도구로서의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이거는 통합론적인 헌법학자의 관점이 맞지만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보는 거 이거는 결단주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뭘 해야 돼? 알았어. 이 세 가지. 그렇죠. 각각 뭐예요? 첫 번째가 법실증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규범대로, 규칙대로. 그렇죠. 당위, 법을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결단주의 아니야. 법을 제정한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해. 세 번째는 통합론적. 그렇죠. 아니야. 통일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갱신하고 과정하고 협상하고 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법실증주의를 비판해라. 각각의 그 헌법의 관점을 우리가 꿰고 있어야 되는 문제지.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되게 복잡하게 그렇죠. 보기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부이다. 엄청 문제 만드는데 고생했는데 읽어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은 거야.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의 A, B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와 나를 바탕으로 앞에 글이야. 보기 A, B. 보기 A, B 이거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읽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보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의 위헌 소원. 위헌 헌법에 위배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어려운 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위헌은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의 위배라는 말도 쌤 어려워요. 그렇죠. 헌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에 맞지 않는, 지키지 않는 뭐 이런 거겠죠. 한번 볼까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정신이야. 심판 대상 조항은 구청장, 군수, 시장 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무엇에 관한 거야? 의무 휴업일. 그렇죠? 골목 상권 보호하자. 큰 마트 의무 휴업을 해라. 이는 대형 마트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위헌 판결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당하다. 뭐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정당하다. 왜? 헌법 정신에 맞으니까. 그래서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겠죠. 헌법 정신은 이거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맞으니까 이거는 위헌 판결 아니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근로기준법 35조 3호 위헌 소원. 헌법 3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여 있다. 이게 헌법 정신이겠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심판 대상 조항은 해고 예고 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6개월이 안 되는 사람을 예외로 규정한 것.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예고의 예외다.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얘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렇죠. 얘는 뭐예요? 위헌이다. 그러니까 뭐 결정은 뭐야? 해고를 예고하는 거 6개월 이상? 이거 위헌이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알겠어 어떤 건지. 그런데 문제가 뭐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와 B야. 이게 A고 이게 B예요. 봅시다. 1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고려하면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성 뭔지 알죠? 모든 법률 그 상위야.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고려하면 A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그렇죠. 헌법의 정신에 맞는 거지. 맞아.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비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죠.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여기서 그 일정하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된다는 거 맞지. 3번 법 실증주의 헌법관에 따르면 규범대로 한다는 거야. A에서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 법 실증주의와 권력자의 통치 이념 이게 잘못됐네. 그렇죠? 이게 잘못됐네. 서로 연결이 안 됐어. 4번 보자. 결단주의자 헌법관에 따르면 B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 이거와 이거는 연결되는 거지. 얘는 연결되지 않는 거고. 5번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국가의 통합 실현의 노력이 반영된 것 연결된 거죠. 그렇죠. 답은 3번. 지금 깨알처럼 앞에 있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서로 맞지 않잖아. 문제 만들기는 엄청 어려웠는데 의외로 그 선지는 쉬웠어요. 그 다음 25번 70% 기본적으로 맞죠. 문맥상 기억의 단어 문맥 그럼 다시 앞으로 가야죠. 문맥의 기억이 어딨냐? 여기서 이미 하다가 이거네. 그렇죠. 국가기관이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재판 결과를 따르는 거죠. 어떤 재판 결과를 따르다. 됐어? 그렇죠. 우리도 거의 다 맞았어. 재판 결과를 따르다, 명령을 따르다. 어머니를 따라 실제 따라가는 거지. 음식 솜씨 수준이지. 이건 실제 함께 위드. 아버지 음식 솜씨를 따를 수 없다. 이거는 수준. 그렇죠. 최근 개발에 따른 개발에 더불어 위드 이거죠. 이게 실제라면 이거는 어떤 현상 같은 거지. 의원들이 모두 의장을 따라서 남의 행동을 같이 하는 거. 그렇죠? 찾아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명령을 따르며 재판 결과를 따르며 똑같은 거죠. 그렇죠. 문맥 같이 쓰였어. 25번의 답 1번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변형 문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20번부터 25번까지 문제의 의도 정확히 이해하고요. 다시 한번 깨알처럼 그렇죠. 본문을 장악해야 되겠죠. 첫 번째 헌법 지문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